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일주일째 영서 전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영하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원주 신림 영하 3도, 춘천 서석 영하 1.7도, 태백 영하 1.6도, 대관령 영하 4.5도 등 어제보다 3도가량 올랐지만 영서 지역은 여전히 영하권이었고 동해안은 강릉 4.8도, 속초 3.1도, 동해 4.7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밤에는 다시 큰 폭우로 기온이 떨어져 내일 아침 영서 지역의 최저 기온이 영하 16도에서 영하 1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모레 아침까지 계속되다가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며 건강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중국 하얼빈에서는 동계 아시안 게임이 한창이죠. 오늘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지 꼭 7년이 되는 날입니다. 함성과 환호, 열정과 감동이 가득했던 지구촌 축제였지만 제대로 된 기념행사 하나 없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불꽃이 평창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평창의 설원에 올림픽의 상징 오륜기가 새겨지고 세계 각국 선수단과 관객들의 함성 속에 올림픽 성화가 붉게 타오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이 열렸던 장소입니다. 각국 선수와 관람객, 내외빈으로 북적이고 올림픽의 열기와 함성이 가득했던 현장이지만 좌석과 무대 시설물들은 모두 철거됐습니다. 지금은 성화봉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 횡한 운동장 같아 보입니다. 일부 공간을 활용해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물과 기록물 등을 볼 수 있는 기념관이 들어섰지만 관람객이 적어 썰렁하기만 합니다. 어제 TV에서만 보잖아요, 이런 거를. 그래서 저 동계올림픽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보니까 좀 진짜로 이걸 한 게 맞구나. 그 실감이 좀 났어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지 꼭 7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별다른 기념행사도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지방 재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자체 행사 예산을 편성하기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명분도 없다는 게 평창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3번의 도전 끝에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고 지구촌 축제를 치러낸 평창 주민들은 허탈한 마음까지 든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왁작지껄하고 사방에 대관령이 막 북적거리고 이랬었는데 그 함성이 지금은 너무 썰렁하죠. 썰렁하고 언제 그걸 했나 싶을 정도로 좀 조용한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계절이 2월달이 아닌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관 관리와 유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2018 평창 기념재단은 구성원끼리 사진을 찍는 등 조촐한 행사를 가졌고 강릉 올림픽 뮤지엄은 스탬프 이벤트를 여는데 그쳤습니다. 하나된 열정으로 뜨거웠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감동이 이대로 잊혀지는 건 아닌지 지역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11일에 발생했던 강릉 경포 산불. 발생 2년이 다 돼 가고 있지만 아직 적지 않은 이재민들이 임시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끝나기 때문에 강릉시도 추가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씨 속에 피해목을 베어낸 자리가 유난히 휑합니다. 2년 전 산불 피해를 입었던 이 마을엔 당시 이재민들에게 급히 지원했던 임시 컨테이너 124동 가운데 아직도 98동에 이재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90대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전영자 씨도 여름엔 타는 듯이 덥더니 극심한 한파가 몰아치는 요즘 얼어붙을 듯 추운 컨테이너에서 지냅니다. 모든 걸 전기로 해결하는 임시 컨테이너. 춥지 않았던 11월 전기료가 21만 원, 이달엔 50만 원이 훌쩍 넘을 전망입니다. 지난해엔 수도가 꽝꽝 얼어 고생한 기억에 올해는 미리 담요와 각종 보온재를 총동원해 수도관 동파를 겨우 막고 있습니다. 담요 갖다 덮고 그 외에 비닐하고 그 꽁꽁 묶어서 그래놨더니 올해는 안 얼었어요. 다 제가 됐죠. 다 제가 됐지. 진짜 2번 다시 안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가끔가다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지. 자꾸 나지.
최양훈 씨는 당시 모두 탔던 펜션을 수십억 원 빚을 내 다시 지었습니다. 새로 지은 펜션을 돌아볼 때마다 화재 당시 모습이 떠올라 아득해집니다. 한전을 상대로 피해 이재민 70여 명이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공판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보상이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다들 자기 자비로 해서 빚에 빚을 또 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소송하고 계시는 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법원에서 아직 첫 공판 기일도 안 잡힌 상황입니다. 강릉시는 현행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에 따라 당시 이재민들에게 지원했던 임시 컨테이너 사용 기한을 1년 연장했는데 오는 7월이면 2년 만기가 다가옵니다. 이 때문에 이재민들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해 오는 6월쯤 감정평가를 하고 이재민들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6월 달에 그 감정 평가를 통해서 이재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우선으로 수의 계약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한 30여 동은 향후 우리 강릉시의 재난을 대비해서 재사용할 계획으로. 또 LH가 마련해준 주택에 이주한 이재민들도 4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지원이 끝나기 때문에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년간의 계약 종료가 되면 또 나가실 분들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LH하고 좀 그 주거 연장이라던가 거주 연장을 통해서 좀 이분들한테 최대한으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유난히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각종 지원책이 끝나는 2년이 다가오면서 강릉 경포 산불 피해지는 더 추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오늘도 원주 등에서 열렸습니다. 원주 의료원 사거리에서 열린 원주 시민 행동의 날 집회에는 시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강릉과 속초 등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외치면서 헌법재판소의 빠른 인용을 요구하는 집회와 선전전이 계속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춘천시 동래면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61살 집주인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파트 주민 110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세대 59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4,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낮 12시 10분쯤에는 원주시 관설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수도 배관 보온재로 사용한 열선이 과열돼 불이 나면서 보온재 20m가 타고 외벽이 그을려 24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1시 35분쯤에는 홍천의 리조트 안 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30m 아래 경사면에 고립된 19살 여성과 이를 구하려다 함께 고립된 동갑 남성이 1시간 2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김진아 양양 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오는 26일에 실시되는 가운데 찬반 투표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 고성 양양 지역위원회는 군수 퇴진에 반대하는 측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거짓 선전 문자가 살포되고 있다며 선관위는 투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자 메시지 살포자를 즉각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측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는 이번 투표가 특정 정치 세력과 민원인이 정파적 이익과 사익을 위해 사전 모의한 것이라며 투표에 참여하지 말기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 찬성 측은 26일 본투표에 앞서 오는 21일과 22일 사전투표를 홍보하는 한편 거리 방송 차량과 SNS 홍보, 각 기관 단체 간담회에서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 초등학생에게 설상 스포츠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평창 눈동이 패스포트 세 번째 시즌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전에 모집한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등 22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2회 또는 3회의 스키 강습을 제공하고 신규 참가자에게는 시즌권도 주어집니다. 프로그램은 내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평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눈동이 패스포트는 지난 2023년에 시작해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강원 임업인 지원 사업에 125억 원을 투입합니다. 임산물 가공 유통 판매에 63억 원, 임업 직불금 50억 원, 백두대간에 거주하는 임업인 대상 임산물 생산단지에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